안녕하세요. 다양한 책들의 요점만 쏙쏙 뽑아 재밌게 전해드릴 윤지현입니다. 오늘의 책은 김광주의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입니다. 인내가 어떨 때는 가장 어렵죠. 오늘은 버티는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3년만 버티면 부자가 된다. 김광주의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을 들려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당신이 싸워야 하는 상대 가운데 한 사람은 워런 버핏과 같은 전문 투자자들이다. 그렇다면 초보 투자자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불릴 수 없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다만 방법이 달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철학을 이해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에 내 돈을 투자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그들은 1. 시간의 가치를 믿고 장기 투자하며 2. 좋은 기업과 투자처를 발굴해 가치 투자를 하고 3.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다양한 자산 및 종목, 지역을 나누어 분산 투자하고 4. 동일한 자산 및 종목, 지역에서도 숱한 가격 변동에 대비해 조금씩 나누어 사고 파는 분할 투자를 한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버티기에 능한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들은 돈이 많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부자들의 특징이 있듯 버티기에 능한 사람들도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양쪽 눈으로 보고 양쪽 귀로 듣는다. 그들은 중심을 본다. 둘째, 목적과 목표를 구분한다. 먼저 인생의 큰 지도를 그린 다음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라는 전략을 결정한다. 셋째, 보수적이지만 공격적이다. 적극적으로 돈을 불리기보다 먼저 지키면서 조금씩 불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막상 투자 자산으로 할당된 돈을 운용하는 것은 상당히 공격적이다. 넷째, 버티기에 능한 사람들은 상상을 즐긴다. 현재의 상황이 혼란스럽다고 느낀다면 지금의 무질서가 만들어낼 새로운 질서, 새로운 경제를 상상해본다. 다섯째, 버티기에 능한 사람은 물고기를 쫓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낚시꾼처럼 재테크에서도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 어떤 경우가 닥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재정 상태 또는 자산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여섯째, 버티기에 능한 사람은 몸테크에도 능하다.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두루 접한다. 집착하지 않으니 시간 관리에도 여유가 있고 막혀있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다. 재테크는 이론이 아닌 실전이다. 그렇다고 큰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재정 형편에 맞게 준비하면 된다. 지금부터 미천을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방법은 통장 관리다. 소득이 들어오는 수입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결제되는 지출 통장을 구분하고 매달의 지출 금액을 미리 정한 다음 수입 통장에서 지출 통장에 이체한다. 또한 각종 보험료와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적금이나 펀드가 있다면 별도의 저축 통장을 만들어 이체해두고 마지막으로는 만약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비상예비 자금 통장을 만들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두면 끝이다. 두 번째 방법은 지출 관리다. 통장 관리가 마무리됐는데도 결산이 안 되거나 적자가 지속된다면 지출 자체의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재테크에도 3가지 종류가 있다. 몸테크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것, 그리고 짠테크로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테크다. 세 번째 방법은 보험 분석이다. 보장성 보험은 기본적으로 딱 2개면 족하다. 큰돈이 드는 3대 질환에 대한 진단비 보험과 실손의료비 보험이다. 네 번째 방법은 부채 분석이다.
투자보다는 비청산이 우선이다. 다섯 번째 방법은 자산 분석이다. 은행 예적금에 있는 돈도 최소한 3년 이상의 여유자금이라면 그 가운데 일부를 수익형 상품이나 기타 안정형 상품으로 분산할 수도 있다. 가능성 없는 부동산에 오랫동안 묶여있는 돈도 잘 따져보자. 개별 자산의 수익률보다 총 자산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충격에도 불구하고 결코 망하지 않을 기업들이 있다. 제품이든 서비스든 소비시장의 트렌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당신의 모든 행동을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업을 열거하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은 각각의 주력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채팅, 쇼핑, 결제, 검색, 클라우드, 스트리밍,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현상은 미국의 대형 플랫폼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중국의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 알리바바와 텐센트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기준으로는 아직 미약하지만 시선을 좁혀 한국에 집중하면 카카오 역시 거대 플랫폼 기업의 특성과 판박이다. 이들 기업이 이끄는 산업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새로운 경제를 주도하는 4차 산업은 4가지 특징이 있다.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 이들 4가지 특징을 최대한 많이 보유한 기업에 투자한다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은 연결성이다. 연결성은 일반적으로는 SNS로 알려진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나 채팅 프로그램을 뜻하지만 광범위하게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매개로 한 모든 종류의 데이터 수집, 교환, 활용을 뜻한다. 두 번째 특징은 기술 확장성이다. 문명의 진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왔던 기술이 연결성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들과 융합되면서 무한대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인공지능이다. 기술 확장성의 종착점은 인공지능, 즉 기술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성장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3가지 요소에 결합되거나 요구되는 기타의 것들이다. 예컨대 사람의 통제를 떠난 인공지능으로 인해 무한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나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충성도, 기업이 속한 국가의 영향력, 새로운 경제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같은 기업 윤리 수준 등이 해당된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돈과 시간이다. 돈은 자본주의의 본질이며 시간은 수익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 바탕 위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그리고 안정자산이라는 3개의 마을이 형성된다. 먼저 위험자산은 수익자산이라고도 한다. 사람들이 위험을 선택할 때에는 그 이상의 보상, 즉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위험자산은 주식이다. 또한 수많은 주식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운용하는 펀드와 주가지수 연계형 수익증권으로 알려진 ELS, 그리고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일종이지만 주식처럼 거래되는 ETF 등 주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있다. 그런데 위험자산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진 않다. 예컨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30대가 10년 이상 투자할 목적으로 우량 대기업 주식을 샀다면 형식적으로는 위험자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자산에 가깝다. 그러나 30대가 원금을 지키려고 은행 예적금만 하고 있거나 10년 만기의 금리 연동형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식적으로는 안전자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금을 손해보는 위험자산에 가깝다. 10년이 지나도 그의 실질 자산은 불어나지 않으니 10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허비한 셈이다. 안전자산은 글자 그대로 안전한 자산을 뜻하지만 이것도 절대적 안전자산과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안전자산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경제 위기와 같은 만약의 경우에 다른 자산의 폭락 혹은 가치 급락에 대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다.
일반적으로는 금, 달러, 각종 국공채를 손꼽는다. 반면 상대적 안전자산은 다른 자산의 하락을 보완할 목적으로 총 자산의 일정 비율을 금, 달러 등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한편 안정형 자산은 기본적으로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적당히 혼합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혼합형 자산 또는 중립형 자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채권과 주식을 혼합하기도 하고 금, 외환, 원자재뿐만 아니라 배당 목적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보다 공격적인 기업 인수합병 등 다양한 투자 대상을 적절히 혼합하는 대체 자산 펀드도 안정형 자산에 속한다. 그러나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면 틀렸다. 대표적인 안정형 자산으로 알려진 ELS도 가끔 큰 손실을 보기도 한다. 변동성이 심한 때는 총 자산의 적절한 분산, 즉 안전형 자산과 위험형 자산, 그리고 안정형 자산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세 가지의 자산의 적절한 비중 선택은 투자자의 재정 상황이나 연령, 소득, 투자 경험 등의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은퇴 준비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하다는 사람들도 많다. 부동산이 많거나 금융자산을 연금이 아닌 목돈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생활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은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목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낮다. 그렇다면 목돈을 연금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첫째, 국민연금도 하나의 상품이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목돈을 이용해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납입 금액을 높이는 것이 좋다. 내는 돈과 돌려받는 돈을 따져보면 가성비가 가장 좋은 상품이다. 둘째,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은퇴 후 연금 목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는 최우선 상품이다. 셋째, 배당주의 장점은 매년 은행 이자의 2배에서 3배를 받으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이 불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이다. 넷째,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들도 많다. 대표적으로는 브라질 국채가 있고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소득이나 양도차익을 배당하는 각종 리츠 등이 있다. 다섯째, 은행에서 발행하는 신종 자본증권, 일명 하이브리드 증권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지만 실제로는 5년, 10년 후 환매 조건부로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많은 장기 채권으로 생각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각종 연금보험이 있다. 그 가운데 일시납 즉시 연금보험은 목돈을 활용해 연금을 받기에 가장 간단한 상품이다. 단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등은 보험회사 사업비가 포함된 이율이기 때문에 단순히 은행 금리와 비교하면 차이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양한 꿀팁을 대방출하는 책인 것 같은데요. 투자하고 계신 분들 고민 해결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부자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책 듣는 10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